안녕하세요. 신촌 선배입니다. 오늘은 한국전력공사의 자기소개서 첫 번째 항목 작성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지원서 접수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로 상당히 짧은 시일 내에 접수를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자기소개서 작성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채용 규모는 국내 최대 공기업답게 전국에서 부문별로 236명을 모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전기 파트가 가장 많은데요. 다른 지원 분야를 총망라하는 작성 가이드를 소개해 드리기도 하겠지만 예시 등은 전기 파트의 내용을 고려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드려 보겠습니다. 네, 1번 항목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나오는 인재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항이 700자임에도 두 개의 인재상과 연계하여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넉넉한 분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항목의 경우에는 작성 분량을 전략적으로 미리 배분하신 후에 경험과 소재를 배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서론과 마무리, 소제목 등에 100자를 배분할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인재상과 두 번째 인재상에 관한 내용을 각각 300자씩 나누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서론 부분입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를 비롯해서 서론을 작성하시는 부분에 많은 애를 먹고 있는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 지원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칩을 드리자면 홈페이지의 CEO 인사말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여기서 회사 소개, 한전 소개, CEO 인사말 내용 부분입니다. 사실 문장 형태로 이 CEO 인사말들이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내에서 공시된 다른 정보들과 비교해서 상세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전 홈페이지를 살펴본다면 CEO 인사말에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한국전력은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력산업의 탈탄소화,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분산화, 전력 생태계 전반의 지능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한전의 주요 미션이자 지향하는 업무의 목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서론을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좋겠죠. 저는 넷제로의 국가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전력 산업의 혁신적인 개편을 주도하는 인재가 되고자 한국전력공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한전의 두 가지 인재상과 결부시켜 저의 특화된 역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문장을 저는 구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인재상을 그 다음 파트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네 가지 인재상을 한번 보자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인사 채용 파트로 와보시면 인사제도에 인재상이 있는데요. 이 인재상을 실제로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원래 홈페이지와 다른 페이지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가용 인재를 한번 활용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기업가용 인재,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업가용 인재만 쓰지 않고요. 보통은 소제목으로 이 인재에서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간략한 한 문장으로 서술하는 것을 소제목으로 다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주인의식 발현에 힘쓰다. 이런 내용을 한번 좀 잡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기업가형 인재가 있고요. 기업가형 인재에 대한 설명에 회사에 대한 무한 책임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회사를 먼저 생각하는 인재라고 여기 서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제목을 이 주인의식이라는 키워드와 연계하여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은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볼까 합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업무를 주도하는 주인의식을 통해 땡땡땡에서의 성과 창출을 극대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땡땡땡에 들어가는 경험은요. 인턴이나 업무 경험을 쓰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소서 항목에 본인의 가치관과 연계하여 교육사항, 경험, 경력 등을 제시하라고 했죠. 물론 본인의 가치관 연계한 교육사항과 경험, 경력을 쓴다고 했을 때 굉장히 추상적인 느낌이 드실 거고요. 컴플리케이티드한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본인의 가치관과 연계하여라는 문구는 없었는데요. 올해 이 문구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성을 하실 때는 이 본인의 가치관과 연계한이라는 문구를 무시하고요. 교육사항, 경험, 경력을 작성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무 경험이 없으시다면요. 조별과제나 팀 프로젝트의 경험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문장을 쓰시고 나서는 그 다음 문장에 경험 속에서 발생했던 위기 상황이나 난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인의식을 발휘하여 팀의 좋은 분위기 형성이나 업무의 성과 창출을 견인했다는 줄거리로 기술이 되는 것이 제일 극적이고 몰입감을 고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쓰신다면은 한국전력의 인턴 업무를 수행할 당시 전기요금의 과다 징수에 대해 항의하는 민원인 응대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의 민원 응대는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고 적당한 선에서 민원인의 항의를 무마시키는 수동적인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위기 상황이나 난관으로 표현하셔도 좋고요. 예를 들면 고객이 엄청나게 격렬한 컴플레인과 항의를 제기해서 장래가 소란해졌다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 기술들처럼요. 보통의 민원 응대는 수동적인 업무 처리로 무마시키기 마련이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차별화돼서 기술하고자 하는 방식과 반대의 상황을 언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은 어떤 문장을 쓰면 좋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했던 지원자의 태도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항목에서는 기업가형 인재를 선택했다고 가정을 했기에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으로 쓰셔야겠죠. 이를 반영해서 문장을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상적인 업무 처리에 그치지 않고 한전의 브랜드 가치를 고조시키는 주도적인 민원 응대에 주력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징수의 절차와 산정 근거가 명시된 규정을 확인하여 고객의 사용량과 연계하여 전기요금을 산출하는 예시를 제공하며
능동적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했던 지원자의 태도를 쓰신 후에는 마무리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해당 항목의 마무리 문장입니다. 좀 진부한 방식이긴 해도 저는 입사 후 이러이러하게 조직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었을 때 읽어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을 애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문장을 마무리하자면, 마지막 문장을 마무리하자면, 입사 후에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유의하실 것은요, 해당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예시이니까요. 일부러 분량을 안 맞추고 설명하기 위해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만 참고하시는 차원으로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재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인재상 중에서요, 두 번째니까 통사평 인증을 바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 인재상은요, 대부분의 지원자가 쓰지 않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한번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예시를 제공해 보고자 합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소제목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한번 좀 작성을 해볼까 합니다. 이유가 통사평 인재는 융합적 사고를 얘기했죠. 그래서 융합이라는 내용이 약간 멀티 스페셜리스트를 넘어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이 조직의 역량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고 했으니까요. 조직 문화의 어떤 융합, 그리고 조직 문화의 융합을 위해서 어떠한 역량적 시너지를 냈는지를 기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사평 인재는 조직의 융합적 시너지를 내는 경험을 쓰시면 되기 때문에 첫 문장부터 해당 내용을 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할 당시, 이 땡땡땡은 앞에서 나온 땡땡땡과 다른 걸 쓰셔도 무방합니다. 같은 걸 쓰셔도 상관없지만요. 저는 다른 것을 쓴다는 느낌으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여기서 조직의 역량적 시너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체계적인 전략으로 부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어떤 역량을 극대화해봤다 라는 내용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어떤 내용을 쓰셔야 된다고요? 네, 앞이랑 동일한 구성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을 언급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쓰신다면 당시 팀 프로젝트를 부서 목표 달성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그 이유가 참여자 수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라는 소재로 좀 활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식으로 난항을 겪고 있었던 상황을 간단하게만 언급했다라는 거죠. 두세 문장이 더 이어지면 내용이 참 늘어집니다. 그리고 구성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지루하게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요. 난항에 관한 부분들은요. 이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지원자의 문제 해결 방식을 쓰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태도로 이와 같은 위기를 타개했는지, 어떠한 묘수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상황들을 해결해 나갔는지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힘을 주셔서 작성을 하셔야 지원자가 돋보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한 두세 문장 정도로 서론본론 결론의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내용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시고요. 일부러 분량을 안 맞추고 설명차 작성한 것이니만큼 플로우만 참고하시는 차원으로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론본론 결론에 본인의 문제 해결 방식을 쓰신 후에는 마지막 문장으로 마무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입사 후에도 통섭형 인재로서 조직의 시너지 창출에 원동력이 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전력공사 22년도 상반기 첫 번째 항목, 자소서 항목을 작성해 봤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채용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취업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지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해당 내용으로 작은 도움이나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문의 주실 사항은 댓글란에 적어주시면 대응 가능한 답변들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첨삭 컨설팅은 시간 관계상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해당 컨설팅을 문의하실 경우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취업의 바른 길잡이 신촌 선배였습니다.